이름이 좀 생소한데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예. 이제 우리 유럽식 복지정당, 예, 그렇게 하자. 혁신적 복지, 예. 성장을 하는 것은 결국 그 혁신을 통한 성장을 하고 그 성장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좀 뒤처진 사람은 복지로서 다시 보완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됩니다. 삼인당이 이제 유럽에 전 세계에 삼인당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고 유럽엔 다 있죠. 이름은 조금씩 예. 달라도 삼인당이 결국에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면 저희가 삼인당을 만들면서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남겨왔는데 그게 이제 삼인당 중에서 특히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 복지국가 삼인당 그러면 성장과 분배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가의 혁신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국가가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성장을 이끌어내고 성장의 성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에 투자하고 복지에 든든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도전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어떤 구조 전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실업자가 생겨도 그들의 삶이 복지로 뒷받침되고 그래서 혁신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국가가 실제 존재하고 저희도 그런 모델을 따라가자라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비전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복지 이러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생각하고 복지라면 낭비고 그래서 성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일단 보수 진영에서 프레임을 걸면 대체로 이제 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까지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 성장이라는 것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가 되겠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오히려 삼성 같은 재벌 기업들이 글로벌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따라서 박수를 보내는 반면에 국내에서 혁신적 복지를 해보자 이러면 왠지 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 예산만 가지고 포퓰리즘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일반의 의문들은 좀 해소시킬 수. 그 논점으로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핀란드가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스웨덴보다도 다른데 핀란드 같은 경우가 복지 거기 아시다시피 도로교통 위반하면 재벌이 내는 것과 서민에게 가격이 이제 벌금이 다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들을 세게 받는 그래서 분배만 세게 하는다는 줄 아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혁신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한 최근 몇 년째 유지할 거예요. 성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세도 91년도에 제일 먼저 도입한답니다. 워낙 그쪽이 환경이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환경지수 1위를 최근 몇 년 동안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복지, 성장 이런 문제를 국가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혁신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다가 그 뒤로 지금 흐지부지 되는데 국가가 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에서 굉장히 과감하고 실패한 창업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국가가 갖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가 성장을 이렇게 뭐랄까요 저해한다 이런 식의 구도는 저희가 세상의 다른 이 국가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모르면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입관 또는 편견일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모델들은 오히려 혁신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도를 만든다는 것으로 하시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서 왜 진보 정당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은 좀 더 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은 자, 거대 여야당 하나와 보수 쪽에서 신당과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진보신당 구도로 가야 된다고 이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소위 말하는 야권 빅텐트를 통해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도 사회민주당의 천호선 사무총장은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0석 넘기는 뭐 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들이 어떻게 호흡을 맞추려고 연합정치를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잘 풀어나간다면 저는 180석을 합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180석이 넘는데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도 20, 30석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반윤이라는 전선이 굉장히 뭐 이준석 신당은 사안마다 다르게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퇴행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 3자의 연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아까 이제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으로 갈 경우에 우리 윤석열 탄핵하겠습니다라고 실제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강한 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대 조국 교수는 뭐 예. 조국 신당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본인은 200석 이상의 범야권 빅텐트를 통해서 예. 내년 연말에 대통령 임기를 끝내야 된다. 아예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면 예. 조국 전 교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독자적인 혹시 노선으로 조국 교수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일단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질문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둘 다 가능성이 거고요.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뭐 독립적으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지금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그 지금 정책 포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제가 최근에 뵌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만든다면 그건 전형적인 조국 신당 프레임에 걸려 들어갈 것이다. 네. 그 신당은 조국 개인의 신당. 그 조국 신당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든 그냥 조국의 더 나아가서 더 심하게는 조국의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치라고 평화될 수 있고 그 프레임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런 의견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정당을 만들면 여기 용해인도 있고 기소당도 있고 삼민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는데 함께 한다면 그런 부담이 훨씬 적어질 것이고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DK 눈물을 읽어봤는데요. 네, 자꾸 토크쇼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확고하게 민주당 왼쪽의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물며 본인과 굉장히 친한 최강욱 의원이 있는 열린민주당이 나중에 민주당이랑 통합했잖아요. 네. 자기는 그럴 필요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장관이 민주당에서 정치할 가능성은 없고요. 어떤 정치적인 도모를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제가 뭐 없다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신당을 만드는 것보다 바로 지금 민주당 왼쪽에 강력한 진보 정당을 만드는데 그래서 정치 전체의 구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상당히 쳐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쳐낼 수 있고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나선다면 이제 개혁 연합 신당 쪽으로 몸을 옮겨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뭐 전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놓고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한 2주 정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회를 보고 전호선 사무총장 용해인 의원이 나와서 개혁연합신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뜻깊게 봤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내용이 알차고 좋았어. 그렇습니까? 그 왜 오마이뉴스에서 생중계했던 내용이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더라고요. 그 긴 시간을 토론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신당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개혁 그 연합신당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지향이 다른 뭐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사민당 기본소득당이 합쳐져서 뭘 한다 또 여기에 조국 교수까지 들어오거나 또 다른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들어와서 합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라는 것은 엄연히 현실이어서 거기에는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하자 이것은 뭐 동의가 되지만 결국 그 이제 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면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앞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은 상당히 다른데 모였다가 아니고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저희 사회민주당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열린민주당도 그렇고요. 그 기본소득당의 국가 비전을 미래투자국가 내지는 혁신국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저희 비전을 이미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한 80% 정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보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치와 비전의 공통 부분이 크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연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고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연합 정당 끝나고 나서 저희는 헤어질지 말지는 우리 끝나고 나서 결정하자. 그러니까 각 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당을 유지할 수도 있다. 각 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원내외에서 연합정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소득당을 사람들이 용인이 오면서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정치를 잘한 거예요. 원래 거기 정의당이 있었어야 될 자리를 정의당이 워낙 못하니까 기본소득당 용인이 개인 기량도 있고 당이 어떻든 일관된 방침을 갖고 해서 저는 기본소득당의 정치 역량도 결코 이렇게 낮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거 있겠죠. 서로 비례대표 순번도 있고요. 지역구 나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내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뭐 서로 약간 밀당도 있고 긴장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큰 걱정 안 합니다. 이 3개 정당의 개혁연합신당 내에서는 저희는 굉장한 신뢰가 형성이 돼 있고 뭐 서로 양보하면 되고 아니면 사회민주당이 양보하면 되죠 좀 많이.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혁연합신당으로 보니 간판 스타로 내세워야 될 사람은 비례대표 1번은 용해인이어야 되겠다. 저희 공천까지 다 해주시는군요. 아니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예. 용해인 정도 되는 여성 정치인이 내거는 기치, 진보적 지향, 그리고 여성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와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젊은 여성이 저렇게 큰 일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놀랐어요. 했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솔직히 뉴스만 보고는 별로 몰랐는데 예. 같이 당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동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의정활동이라는 거. 야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 단단한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사무총장 맡으시면서 예. 원래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공천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그런데 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마하실 이런 의향은 저는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예, 것이고 전혀 없습니다. 결국 사무총장 맡았던 예, 것은 예. 이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진보정당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냐. 총동원해도 좀 부족하네요. 예, 총동원해도 이제 부족한 것보다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정말로 대책 없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을 때 예.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들을 대표해서 그런 현상을 정말 막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득권 사회, 주류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 가치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하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할 수가 없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발언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도 예. 충분히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동의하시는 거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주장 이상의 것들을 작더라도 해죠. 용해인 의원 한 개인이 예. 한 명밖에 없는 기본소득당이 작년에 이 해놓은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을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어떤 분이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고 민주당 당원인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 뭐 데일리 멘트 정당이다. 매일매일 정치적 멘트 날리는 걸로 정치를 다 실현한다라고 생각. 저는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옛날에 을지로위원회처럼 서민의 삶을 위해서 대중의 삶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그런 일에 진심이라는 느낌이 잘 안 와닿아요. 뭐뭐의 진심이냐 이런 얘기 요새 많이 유행하잖아요. 과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진심이냐, 산업재해를 막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심이냐. 그 국회의원들이 그냥 표결한 게 아니라 당이 그걸 위해서 일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진심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느냐 이런 면에서는 아직 민주당이 주는 신뢰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요.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분한테 이미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정당 가입을 하기 어렵지만 당신은 정당 가입을 좀 해달라. 어떤 정당이냐? 과거에 우리 백교환 선생하고 했던 기억도 있고 예. 노무현 대통령과 했던 기억도 있는데 혹시 지금 당원이 아니라면 사회민주당에 당원으로 좀 가입을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보정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오히려 그 진보정당이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탈하고 탈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혁신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는 당원 가입만큼 중요한 게 있겠느냐.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일단 허락을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합니다. 일단 탈당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예, 당인지 예, 말씀을 예, 못 하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에서는 특정 정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진보 정당을 찍고 이랬던 기억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정치의 지향은 인정해주고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당내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싸워야 되는 정당을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국 전 교수도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민정수석을 했지만 또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밝혔듯이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는데 어떤 이제 일종의 좀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하시고 오늘 방송에서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당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아직 자꾸 창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상상을 저희가 좀 해보시자면 3인당이 없으면 개혁연합신당도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혁연합신당의 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왔지만 3인당이 좀 앞장서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시민정당도 함께하자. 기본소득당 우리 함께해서 더 큰 판. 그냥 용해인 의원 재선시키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더 커야 된다. 더 크려면 우리가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 이런 연합정당을 만들자라는 제안도 저희가 먼저 한 셈이고요. 조국 장관도 물론 비판받고 감수해야 될 것도 있지만 크게 봐서 과도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단지 정치 명예회복에 끝내지 말고 당신도 이 큰 틀 속에 들어오시라고 저희도 뭐 제안을 해놓은 이제 그 실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사회민주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나 지금 드리고요. 현재 그러면 예. 정당을 이제 만들려면 시도당에 각각 1,000명씩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겁니다. 전체 숫자 몇 명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예. 5개 시도에 무조건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지금 있습니까? 서울, 경기, 대전, 강원 네 군데가 시도당 창당대회를 했고 1,000명이 넘어갔고 이제 곧 다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창당대회하고 1,000명 명단을 들고 시도 선관위에 가서 쭉 등록하고 도장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4개 지역은 이미 이제 시도당을 창당했고 예. 그다음에 다음 순번으로는 어디가 되게 되겠습니까? 다음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산, 인천, 전북 세 군데가 지금 부산, 인천, 전북.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빨리 지금 창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중을 해야 돼요. 빨리 창당을 하고 이제 선거 국민에 들어가야 되고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플랫폼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집중을 현재로서는 전북에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전북. 예, 전북에서 지금 이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모집되고 그러면 이제 전국 정당의 틀을 갖추어서 이제 중앙당이 만들어진다는 이제 의미고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전북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사회민주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천호선 사무총장과 함께 그런 진보정당의 큰 길에 손잡고 나서주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제가 한 분 추천했듯이 여러분들도 사회민주당 당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이준석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뭔가 한국 정치를 뒤집어 엎고 판을 바꾸는 거기에서 역동성이 생기고 다양성이 존재하고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을 늘 할 수 있게 이런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도록 국민 여러분 지금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어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산민당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그걸 수행해내겠다는 거. 두 번째는 사회민주당이 있어야 개혁연합신당도 있고 조국 장관과 용해인 의원 같은 게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흔쾌히 선택할 만한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큰 구상이 있어야 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이 함께하는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민주당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한 명의 당원, 한 명의 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이력으로 보면 정말 국회에 가서 3선, 4선 아마 비슷한 또래에 있는 분들은 이미 뭐 대선 후보급으로 크는 분들도 계신데 왜 천호선 사무총장은 늘 예. 이렇게 이제 마중물 역할, 뭔가 새로운 진보 정당 운동에 헌신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실 때 강한 신념을 가진 현실주의자다. 예.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고. 예. 오히려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과 추억을 남겨두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이제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뭔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현실주의자가 되셔서 다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한번 목표를 두고 이런 진보 정치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 한번 해보자 이런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 현실에서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좋은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게 매우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진보 정당을 예. 만드는 것이 제가 현실적이다.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돼서 지금 아까 삼선사선 국회의원이 리더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민주당의 삼선사선 국회의원 중에 한 두세 명 빼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국민들이 보기에 예.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뭘 하고 있어? 라는 게 분명히 떠오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제가 참아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친구들보다 다 후배들이지만 예, 예. 저는 그거보다 이 작은 정당 삼민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그걸 하고 있는 큰 보람을 느끼고요. 예. 자칫해서 민주당 들어가서 삼선 사선 의원이 돼서 그냥 뻐기고는 다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노무현한테 정치를 배웠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작은 세력이었지만 비주류였지만 큰 정치판을 바꾸는 꿈을 꿨습니다. 국회의원 삼선 사선 저는 뭐 그거 한 번도 그거 안 된 거 후회하지 않고요. 아까 저한테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신 분이 당원으로 가입하면 예.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천호선이라는 정치인이 외치고 있는 정의, 진보, 혁신, 그리고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일단 들어오면 그런 거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일단 한 분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예. 한 수천 분, 수만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3인당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진보라고 하면 예. 약간 좌파 같기도 하고 예. 좌파라고 하면 너무 강직해서 뭔가 방향은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천호선 사무총장은 부드럽고 오히려 유연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진보가 가지는 원래의 속성과 원리와 가치를 잘 담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 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왜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발걸음이 점점점 미래로 향해 옮겨갈수록 진보와 발전을 한다고 배웠는데 한국 정치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민주주의도 없어지고 발전도 없어지고 오히려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파괴와 제거를 통해서 적대적 공생 또는 적대적 배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인 양극화, 뭐 SNS의 발달, 뭐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다 빼고요. 제도와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걸 뛰어넘는 건 리더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미래를 파는 거거든요. 그 미래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100%는 안 되려도 반쯤 될 것 같아. 그리고 저 미래라는 사람은 진짜 그걸 하고 싶은데 사람이야. 하려고 노력해. 능력이 있어. 진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파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디서도 말씀드린 보수와 진보, 보수는 지키려는 거잖아요. 진보는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을 만드는 건 진보의 몫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해서 민주당 왼쪽에 있는 정당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다 떠나서 뭐 상대가 어떻게 민주당과 기존의
대표 진보였던 정의당 모두가 비전을 내세우고 비전으로 국민을 이끄는 데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중에 제일 좋은 대통령 선거가 언제였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선거입니다. 그때는 복지국가 논쟁을 온 국민이 했고 서로 더 좋은 복지, 이게 더 좋은 복지다, 저게 복지다 하는 그런 복지국가 논쟁을 했던, 저는 그러면서 가장 질 좋은 고급의 대통령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졌더라도. 지난 선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선거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는지, 이재명 대표는 탈모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공약도. 근데 이런 거, 아까 우리가 0.73%로 졌다, 40대가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기본소득 자체를 언제 실현하느냐, 어떤 걸 우선하느냐는 이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공약을 실질적으로 반철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내세우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어떠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에 더 집중했으면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리더가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이끄느냐라는 면에서 능력과 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해 나가고 있는 정치다, 모두가. 저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좀 거칠잖아요. 좀 팍팍하잖아요. 너무 이 지향이 세잖아요. 그 이름을 저희들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정당이다. 유럽 같은 복지국가, 그 유럽 복지국가 중에서도 혁신적 복지국가라는 걸 우리가 만들려는 정당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자.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것은 저희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누구든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정치로 복귀해야 되고 그 책임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뿌리가 이기는 것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만 언젠가 역사는 진일보했고 국민은 어느 쪽에 서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캄캄하고 어둡고 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패배주의가 많이 젖어 있는 시기이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사회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진보의 가치, 선한 가치, 정의로운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좀 더 사회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정치, 미래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